왜 그래요? 저 외부인이다 보니까 외부인 경계하는 것 같아요. 손 냄새 맡게 해주면 위험하겠죠? 네, 어림없는 소리예요. 사실 아빠 친구. 아빠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거짓말이야? 헤이! 우리 제작진 졸지 베란다에 갇힌 신세. 버드의 마음을 돌리려 초면의 보호자님과 어색한 악수에 겸연쩍은 포옹까지. 참 눈물겹네요. 어? 제작진의 노력이 통한 걸까요? 아니구나. 버드야, 너 진짜 야박하다. 어? 사상 최초 촬영 포기 선언? 아니죠. 강철 펜스를 준비했어요. 제작진의 안전은 소중하니까요. 잘하겠어요. 뭐든 삼세판이죠. 버드와 세 번째 만남 도전. 제발 널 촬영할 수 있기만 해줘.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가만히 녀석을 지켜보던 그때 좀 전보다는 제작진에게 무관심해진 버드.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순 없겠죠. 우여곡절 끝에 버드 녀석 관찰 스타트. 여든 노인 못지않은 깊은 이마 주름을 가졌지만 주둥이는 분홍분홍한 것이 무섭게 짖을 때와는 달리 과즙미를 팡팡 터뜨리는데요. 그리고 기대하시라, 녀석의 필살기 윙크 촥. 야, 버드의 이 반전 매력인데요. 사실 버드는 외부인에겐 세상 매몰차지만 보호자에겐 세상 애교쟁이. 예. 뽀뽀를 부르는 입술이에요, 얘 입술이. 얘 입술 제목이 뽀뽀를 부르는 입술. 입술이 어디까지 입술인가요? 전체가 다. 얘 데리고 나가면 애들이 뭐 얘 돼지예요? 돼지야. 그러니까 한 애는 또 아니야 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개 닮은 돼지야. 이래서. 입이 줄 거꾸로 그런 거 같아. 뽀뽀를 부르는 입술, 하트버드의 매력 속으로 빠져봅시다. 빵! 뱀! 그 어렵다는 명령어도 척척.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취미는 뽀뽀, 특기는 애교라는데요. 야, 이 자식 보면 볼수록 매력 터지는데요. 버드가 사랑스러워지려는 찰나. 방금 무슨 일이죠? 버드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아까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자연스럽게 쓰다듬었을 뿐인데 성난 야수로 돌변한 버드. 그로 인해 애꿎은 보호자만 피를 봤는데요. 여기 이빨 자국 났고 여기. 이건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고 이건 뻥 들어가. 뒤늦게 아들이 나와보지만 버드는 시침이 뚝.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버드 일로 와. 앉아. 엄마 이거 뭐야? 결국엔 또 이렇게 만들어 엄마를. 응? 예? 또 물었다고요? 이것도 다 상처고요. 잘 놀다가도 갑자기 돌변해 물어버리니 매일매일 상처가 늘어난다는데요. 이렇게 으르렁하면서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와서 물어버린다는 게. 더욱 알 수 없는 건 가족뿐 아니라 자신을 무는 버드. 말릴 새도 없이 갑자기 벌어지는 녀석의 이상 행동. 지 입을 깨물었어요 또. 자신을 공격하다 자기 입술도 깨물고 심지어는 매일 뒷다리를 무는 통에 상처가 사라질 날이 없다는데요. 자신을 문다니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버드 너무 사랑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응? 버드야. 엄마가 용서해 줄게. 이러지 마. 엄마한테 이러지 마. 알았지? 아이 착해. 가족도 물고 자신도 물고 난감하겠습니다. 물리신 데도 있고요. 이쁘죠. 이쁘죠. 세상 사랑스럽다가도 갑자기 무능계로 돌변하는 버드. 가족이 되기 전부터 오래 지켜봐왔기에 지금의 모습이 더욱 혼란스럽다는데요. 입양하기 전부터
이제 출퇴근 왔다 갔다 계속 거의 한 달 정도는 지켜봤어요, 얘를. 그렇게 보니까는 좀 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은 펫샵 그 유리 안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하면 막 멍멍거리면서 긁어대고 하는데 얘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맨날 그 자세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게 지었죠, 이름을. 새가 돼서 날아가라고. 3년 전 동네 펫샵에서 처음 마주한 녀석.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보여 안쓰러워 눈에 밟혔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녀석이 보이지 않아 누군가에게 입양됐구나 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안타깝게도 버드는 파양돼 돌아왔고 부부는 그런 녀석을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새처럼 자유로이 살라는 의미로 버드라는 이름도 얻고 부부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녀석.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이별이 찾아왔는데요. 독일로 유학을 떠나야 했던 부부. 버드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는데요. 결국 부부가 떠나 있는 동안 어머니 집에 맡겨진 버드. 다행히 잘 적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부터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더니 통제불능. 결국 버드가 걱정이 된 부부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되게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엄청 순했고 이제 저희랑 있을 때는 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고 이제 주된 어머니도 물고 저도 물고 이제 남편도 물려고 하니까 많이 마음이 아프죠. 전에 안 그러던 버드의 변화도 안타깝지만 이런 버드로 인해 또 다른 반려견 루비도 걱정인데요. 버드의 문제 행동으로 불안해서인지 예전엔 잘 안 하던 배변 실수까지 잦아졌다고 합니다. 무는 개로 돌변한 버드와 장애견 루비까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란 어머님. 더구나 하루 3~4번씩 배변을 직접 시켜줘야 할 만큼 어머님의 손길이 필요한 루비. 5년 전 하반신 마비가 되어 안락사 위기에 놓인 녀석을 어머님이 데려온 건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큰아이 친구 강아지였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 저희 먼저 있던 강아지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친구가 키울 상황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뭐 안락사도 생각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넌 첫 반려견을 대신해 어머님에게 큰 웃음을 줬던 루비. 루비를 반려견 휠체어에 태워 마음껏 산책을 시켜주는 건 물론 건강한 2 다리마저 힘이 없어질까 운동과 마사지도 잊지 않은 어머님. 그 와중에 버드도 살뜰히 챙겼던 건데요. 아이고, 루비, 마사지 할까? 하지만 워낙 손이 많이 가는 루비에 변해버린 버드까지 버거운 건 사실인데요. 게다가 버드가 문제 행동을 보이면서 혼자 방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루비. 하지만 루비는 늘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그러다 어쩌다 버드를 마주하게 되면 저 멀리 후다닥 도망가는 루비. 어떻게 된 일일까요? 1년 반 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 야! 냄새를 맡는 건가 싶더니 루비에게 갑자기 달려든 버드. 루비가 짖자 또다시 무섭게 돌진합니다. 위험하겠어요. 네,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따로 앉아갖고 제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 루비의 안전을 위해 집에서 입마개를 차게 된 버드. 이젠 괜찮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 루비를 보자마자 또 공격. 야, 이 녀석 다짜고짜 사정없이 달려드는 것이 정말 큰일 나겠는데요. 이렇게 예우가 없어요. 이래요.
음악에 안에 스타일 걸린 거예요. 네. 엄마 걔도 명당주택에서 그냥 넣어놔야 될 것 같아. 스트레스 엄청 받겠어. 그래도 나오고 싶어서 자꾸 그냥 넣어놔야 될 것 같아. 여기는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한번 흥분해서. 결국 루비에게도 돌발 공격성을 보이는 버드 때문에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더구나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루비에겐 버드의 공격이 더 위협적일 텐데요. 아, 루비야 많이 놀랬지? 이젠 괜찮아?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도 속상한 어머니. 매 순간 살아는 판을 걷는 기분이라는데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녀석들의 기분도 풀어줄 겸 산책을 나왔는데요. 많이 놀랐을 루비. 밖에 나오니 다행히 기분이 좋아 보이죠? 집안에선 서로의 기척만 느껴져도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녀석들이 밖에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닙니다. 버드, 루비, 집에서도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니? 루비에 대한 공격성도 안 보이게 했다. 인적 드문 공원에서 입마개를 풀고 꿀 냄새며 친구 냄새며 실컷 맡게 해주는데요. 이야, 루비하고는 달리 처음 보는 개에겐 코를 맞대는 버드. 그런데 이때 안돼. 버드야, 너 정말 이름처럼 호를 아는구나. 안돼. 버드의 돌발 공격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정말 개판이다냐. 얼굴만 봐선 알 수 없는 녀석의 속내. 아, 냄새 맡는 것 같아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물어버려. 조금이라도 개와 가까워지면 바로 공격하는데요. 둘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네. 이러다가 다른 반려견을 물까 걱정되는데요. 지나가다 만난 개들에게 무조건 덤벼드는 버드. 대체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격성을 보이는 걸까요? 저런 녀석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냐. 일반적인 강아지들은 뭔가 이렇게 으르렁하고서 이렇게 무는데 그냥 냄새 맡다가도 그냥 쩝해서 물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입마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남의 해기를 끼치면 안 되니까 우리 개가 불쌍해도 희생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채웠는데 요즘은 이제 입마개 없이는 이제 뭔가 밖에 나가서 뭐 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을 못 하죠. 사람들 공격 안 하고 강아지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거예요. 그것뿐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온몸으로 거부하는 버드. 보호자와 잘 놀다가도 꽉 물고 산책 시간엔 다른 개에게 달려들고 심지어 루비에게 돌발 공격을 퍼붓는데요. 과연 버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천만 반려인들의 고민을 풀어줄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설쌤, 시한폭탄급으로 여기저기서 화를 내는 우리 버드 좀 잘 부탁드릴게요. 설쌤 안전도 꼭 챙기시고요. 벨소리에 보호자도 버드도 현관으로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네. 저 냄새 좀 맡게 해주고요. 안정되는 것 같으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쁘게 생겼다 너. 그렇죠. 내가 좀 맛있는 거 한번 줘볼까? 간식 좋아하죠? 네. 엄청 좋아해요. 좀 환심을 사야죠. 앉아. 옳지. 아이고. 아우. 내 손을 먹으면 어떡해. 어휴, 잘하네. 옳지. 제가 본 샤페이 중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데? 버드야, 너 평소대로 해. 어? 우리 제작진한텐 이러지 않았잖아. 사실 이 샤페이라는 종 자체가 키우기가 쉽진 않은 종이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퇴근하다 보면은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이 앞에서 이제 얘 놀리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아내는 저보다 더 마음이 갔는지 어느 날 얘 이름을 적어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버드라는 뜻이 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날아가라 뭐 이런 뜻이었는데 조그만 장에서 예. 벗어나서 예, 나라가 뭘 해서 한동안 안 보이다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아내가 와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면 좋은데 아마 보호자분이 안 데리고 오셨으면 아마 다시 공장으로 갔겠죠. 반려견도 가족입니다. 꼭 심사숙고한 뒤 입양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버드 너무 착하고 좀 이뻐요. 그런데 평소 때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작진을 보자마자 무섭게 찢어대며 문전박대하던 버드.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는데요. 오, 완전 다르네. 버드가 저랑 무섭지. 저러면 저도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저도 훨씬 더 기다리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다 대피하신 거구나. 제작진을 공포에 떨게 했던 헐크버드의 으르렁. 다시 봐도 무섭네요. 이게 실제로 만날 때보다 저렇게 있을 때 더 심하죠? 약 올리는 것 같을 것 같아. 이게 저희가 영어로는 베리어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뭔 소리죠?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뭔가에 막혀 있을 때 더 흥분을 해요. 실제로 만나면 안 싸울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차 타고 운전하다가 시비 붙잖아요. 막 창문만 내리고 막 운전 왜 그렇게 해? 막 이러고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은 그렇다고 만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유리로 막혀 있고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함으로써 더 막 흥분이 터지는 거예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하고 만났는데요. 아이고 입마개는 잘하네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입마개 하면 조금 더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예, 맞아. 그렇죠. 네. 강아지들이 입마개를 하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입마개에 그런 기능도 있나요? 엄마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 뭐야? 네, 물긴 무는데 이게 무는 게 아니라 입이 이렇게 있으면 살짝만 갖다 대요. 이건 신호예요. 하지 마 하면서 세게 무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마 하면서 살짝만 얘는 입이 손이니까 이렇게만 딱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 닿는 부분들이 입마개랑 상당히 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주둥이를 살짝 무는 것이 강아지에게 하지 말라는 신호가 된다는데요. 실제로 입마개를 하자 성난 황소에서 순한 양으로 변신했던 버드. 향수 뿌리고 왔어? 네. 개향수? 좋은 향수가 나요. 호르몬.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요. 버드가 꼬였네. 정감독님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그러네. 이상하게 우리 정 감독님 뭔가 있는 것 같아. 못 부리시는지 나중에 저도 좀 알려주시면. 향수 하나로 수컷 버드를 사로잡은 남자의 여유. 우리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요. 저 감독님한테 가서 마운팅 엄청 하고요. 버드만이 아니었죠. 그동안 수많은 강아지들을 마법처럼 훌렸는데요. 늑대들은 샵 넘버 5 향수만 맡으면 미쳐요. 좋아서. 근데 강아지들은 그렇게까지는 반응 안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들이 있어요. 우리는 못 맡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을 더 싫어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한다거나 하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냄새예요. 혼자만 사랑받지 말고 다 같이 사랑받자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나 들어올 때랑 진짜 춤을 추네, 춤을 춰. 춤을 춰. 진짜 무슨 조그만 강아지처럼 막 춤을 추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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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수를 하셨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가족 모두 착석 완료. 버드의 문제 계속 살펴볼까요? 와, 저 박력 보소. 보호자님과 끈끈한 뽀뽀를 수시로 나눴던 버드였는데요. 버드가 가족분들 정말 좋아하는 거 확실해요. 진짜 좋아해요. 빵 하기도 전에 누웠어? 아이고 착해. TV에서 빵 하니까 여기서 빵 하는 거야? 응?
간식 주는 거 아니었어? 아님 말고. 그토록 좋아하면서 갑자기 정색하며 무는 이유는 뭔가요? 종잡을 수 없는 행동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아 이거 그런 거 할 때는 버드가 아니에요. 예? 설쌤, 분명 우리가 봐왔던 버드가 맞는데 버드가 아니라니요. 그러니까 자기 몸 지금 돌고 이러는 것도 자기 몸이 잘 컨트롤이 안 되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결국에는 과신호가 뇌 안쪽에서 과신호가 일어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신호가 일어나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항상 조금 안정된 느낌을 주게 되면 저런 증상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보호자들과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으르렁대며 자기 다리를 물었던 버드. 돌변한 게 아니라 아팠던 건데요. 하루에 5번, 많게는 8번씩 부분 발작을 일으키는 이 녀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생각한 게 분이 덜 풀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얘가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흥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과신호가 오지 않았었나? 그렇죠. 이런. 흥분을 한 상태에서 과신호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주위에 이 눈 시야 안에 사람들의 손이나 뭐가 있으면 우선은 이게 뭔지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물고 자기 느낌 오는 대로 계속 물러가게 되는 건데 예전에도 새나개를 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좀 만났었죠. 대봉이를 시작으로 간장이,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심했던 덕구. 버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자기가 흥분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뒷다리를 공격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가, 이것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버드 같은 경우에는 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선 교육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흥분하면 부분 발작을 일으켜 공격했던 녀석. 어떻게 해야 흥분을 낮출 수 있을까요? 스킨십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저 같으면 만약에 버드가 제 아이면 버드가 만져달라고 할 때만 만져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보여요, 저는. 옆에 와서 머리를 들이민다거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끔 여기다 턱을 괜다거나 엉덩이를 민다거나 할 때 그때만 만져줄 거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는 안 할 거예요. 버드도 5초의 법칙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5초의 법칙. 스킨십에도 법칙이 있나요? 한 5초 정도 만지다가 한 번씩 손을 딱 떼보세요. 다시 와서. 그쵸? 다시 와서. 그쵸? 다시 와서 이러죠. 그러면 그건 더 해달라는 거예요. 약간 밀당을 하는 거죠.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만지다가 보면 흥분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한번 또 빵 터지면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5초에 한 번씩 쉬면서 의사도 물어보고 약간 밀당도 하고. 뭘 좀 아는 사람이구만. 한 집에 사는 몸이 불편한 루비에게 얼굴만 봐도 무조건 달려들어 가족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벌써부터 루비는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자, 낼름거리죠. 똑바로 못 쳐다봐요. 무섭고 싫으니까 곁눈질로만 쳐다보고 있어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입마개를 해서 얌전해진 다음에도 루비에게는 여전히 공격적이었던 버드. 입막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런 식으로 예고가 없어요. 루비는 으르렁하긴 하는데 근데 이 두 조합이 사실 아주 안 좋아요. 하나는 너무 약하고 하나는 너무 세고. 맞아요.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루비 같은 경우도 저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동물의 세계에서는 루비는 최약자예요. 약자 중에 최약자. 그래서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먼저 저리 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녀석 모두 보기만 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찢어댔었죠. 저기 펜스를 해놔주시고 루비는 안쪽에, 버드는 주로 바깥쪽에. 잘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무조건 저렇게 해놔야 되는 상황이고. 네. 서로 으르렁거릴 때는 언제고 산책만 나가면 서로 본체 만체 제갈 길을 가는 두 녀석. 되게 신기한 게
둘이 산책할 때는 안 싸우죠? 안 싸우죠. 왜 그러냐면 너무 그냥 얘 신경 안 쓸 정도로 재밌어서. 이젠 집에서도 사이좋게 지내자. 어? 아, 저 휠체어 해주신 건 진짜 잘해주신 거. 좋아한다. 좋아하네요. 와, 완전 칭찬. 와, 완전 칭찬. 지금요? 뜬금없이? 칭찬을요? 어디서? 완전 칭찬. 입마개. 네. 이건 칭찬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교육은, 그런 아이들한테 교육은 30이라고 생각해요. 70이 관리예요. 70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버드는 법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되는 아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진짜 칭찬 드릴 만한 거고, 이건 다른 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법적으로 종을 정해서 입마개를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거거든요. 안락사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철저한 관리, 즉 입마개만 잘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버드의 마지막 문제는 산책길에 만난 개들에 대한 공격성이었는데요. 저렇게 하다가 그냥 콱 네. 물어버려요. 예고도 없이 달려드는 버드. 버드는 다른 개들을 만났을 때 긴장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귀도 딱 뾰족하게 세우고 몸은 앞으로. 언제든지 물 수 있다. 네, 되게 자신감에 넘쳐 있어요. 다른 강아지들과의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하거나 귀가 뒤로 넘어가거나 막 앵앵앵앵 짖지도 않아요. 보호자에겐 애교 만점이지만 다른 개들에겐 폭군 그 자체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산책 가서 어떻게? 그냥 만나면 그냥 지나가세요. 피해. 네, 그냥 지나가요. 돌아가든지 피해가든지. 우리한테 올라가면 가라. 쟤는 그냥 친구가 평생 없는 거네요. 아니 집 안에 있는 친구랑도 잘 못 지내잖아요. 밖에선 더 못 지내요. 얘네가 사회생활에서 돈 벌어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걸 더 해주면 돼요. 굳이 강아지 친구 만나게 해줄 필요 없어요. 저 양반 정말 귀신이야. 산책만큼이나 버드가 좋아하는 보호자와의 놀이 시간.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방에 혼자 남은 루비에게 향하는데요. 그러니까 얘하고 놀고 있으면 얘가 신경이 쓰이고 그쵸. 얘하고 놀고 있으면 내가 그냥 혼자 있어 왔다 갔다. 둘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왔던 어머님이지만 몸이 아픈 루비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버드가 홀로 지내야 했던 시간이 많았는데요. 게다가 독일로 떠난 부부에 대한 그리움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 버드. 그 가는 날 잠을 안 자고 음. 그냥 요 앞에서 올 시간인데 왜 안 올까 왔다 갔다 그러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갔다가 그쵸. 또 문 앞에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찾고 냄새 맡으러 다니고. 네. 이게 결국에는 가장 좋아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 강아지들도 뭐 솔직히 외로움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자기가 제일 믿고 따르던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네, 문제 행동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부부와 함께 지내면 좋으련만 안 될까요? 만약에 좀 독일에서 자리가 잡히면은 버드를 좀 데리고 갈 생각도 있으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돼 있어서. 엄청 까다롭죠? 예. 그래서 저 정도 사이즈에게는 저희가 이제 핸들링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네. 이제 등록해서 세금 나가고, 같이 지하철, 전철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통비도 나가고. 아, 강아지들한테도 교통비 나가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만한 개를 키우려면은 저희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되는 거주지가 있어야 돼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된 독일. 반려견의 천국이라 불리는 만큼 식당 등 어느 공공장소에서나 반려견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데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버드야, 오늘 교육 잘 받아서 독일 가자, 어?